최고의 기회 유산화를 소개해드릴 정혜은 인사드리겠습니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시는데 많이 추우셨죠? 네, 이 추운 겨울에 이 시간에 그쵸? 모두가 퇴근하고 따뜻한 집으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나를 이 자리에 데려다 놓은 스스로에게 먼저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소중한 시간 유산화를 제가 소개하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나이는 46살이고요. 중학교 3학년, 6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유산화 사업을 4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은 언젠가는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길의 끝이 어딘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무작정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다시 또 열심히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를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20대에 저는 직장 생활을 했어요. 봉급 생활자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월급 다들 많이 받아보셨죠? 맞아요. 한두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월급 받아보면 어때요? 내가 두 명목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2배의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쵸? 열심히 일하면 조금 더 주기는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자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혼과 임신을 경험하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도 둘이나 있고 나이도 있고 한 상황에서 다시 일을 알아봤을 때는요. 평생 일할 수 있는 게 제가 직장을 고르는 기준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자격증을 30대 중반이 넘어서 자격증을 따고 요가와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보람됐어요. 내 건강도 지키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나이 들면 할머니들 모아놓고 실버 요가 하고 뭐 이렇게 평생 직장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부상으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수입 절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을 알아보게 되죠. 그때는 영유아 교육업체에서 상담을 하면서 영업을 했는데요. 영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월급쟁이 생활을 제가 한 8년 이상을 20대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영업을 하면은 내 연봉을 내가 정할 수 있다던데 이런 말을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너무 보람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잘 키워보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들, 경험했던 내용들 함께 나누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입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너무 보람된 시간을 보냈는데 내 수입이 늘어나면서 내가 일하는 시간도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고 싶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서 일을 했는데 나는 정작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알게 됐어요. 몸이 점점 안 좋아져서 나중에는요, 남편이랑 아이들만 여행을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일을 하는 소득을 나는 연봉을 내가 정해보자 해서 영업을 시작했는데 시간의 한계가 내 소득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이 일을 10년, 20년 먼저 하신 선배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소득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 너무 좋겠다. 참 좋을 때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내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저 모습이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저희 아이들이 6학년, 3학년이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6년 후면 우리 큰애가 고3이네? 고3이면은 대학을 가잖아요. 그쵸? 애들이 혹시 둘 다 서울로 대학교를, 전 지방에 살거든요. 서울로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 고민을 했어요. 지금 소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집을 팔고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아이들을 지원을 해야지 아이들 대학 뒷바라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음악하고 미술을 또 좋아하거든요. 혹시 얘네가 예체능을 전공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가 됐고요. 혹시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가 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쵸?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 결혼 정년기죠, 아이들이. 근데 요즘 이렇게 봐서 첫 월급 이렇게 받는 거, 초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아이가 결혼 자금을 스스로 모아서 결혼한다는 건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 둘 결혼 자금까지 좀 보태주고 나면은 그나마 있는 집을 또 팔아야겠죠? 또 줄여야겠죠? 그럼 정말 아주 작은 집이나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아이 둘을 그렇게 결혼시키고 나면은 저희 부부는 60대 중반이 돼요. 그러면 그때 소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60대 중반의 소득 활동은 보면은 그 전의 소득보다는 많이 줄어들어서 점점점 그냥 알바비 버는 정도, 용돈벌이 정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나마도 70대 중반이면은 그런 소득조차 힘들어지게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또 기대 수명은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우리 나중에 그럼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하지? 내가 노후까지 살아갈 자금을 모을 시간이나 그런 형편이 될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다. 소득을 올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창업을 알아봅니다. 자격증을 여러 개를 따고요. 정말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2020년 정도에 창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5년 이내에 폐업률이 70%가 넘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창업을 하죠. 그런데 정작 살아남는 생존하는 업체는 몇 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또 안 하길 참 다행이다 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주변에 사장님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신 분들 많더라고요. 알바비 주고 나면은 나는 알바비보다도 조금 가지고 가요. 이런 얘기하시고 사장님들이 월세를 내기 위해서 투잡을 뛰시는 분들도 봤어요. 치킨집 사장님들은 어플에 배민 어플 이런 데에서 배달 일 하시는 건 기본이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안 하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정말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할 대안은 없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게 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아무리 좋아도 난 사용조차 안 할 거야. 이 정도로 상당히 꽉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 고객 아까 유아교육업체 말씀드렸죠? 그 고객 어머님이 영양제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본 이미지의 그분은 어땠냐면은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시고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하실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영양제를 섭취하기만 했어요. 저한테 소개하면 돈이 됩니다. 아우 저는 절대 못합니다 어머님.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하고 섭취만 했어요. 섭취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들을 기회 생기죠. 다들 그렇게 오셨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아니었어요. 이런 자리는 아니었는데 누군가의 성장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좀 더 큰 행사에 제가 잠깐 1시간 동안만 앉아있다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나 보다. 내가 가서 앉아있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였는데 알아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지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요? 점포에 가서 물건을 사죠. 그러면 점포 임대 비용 그리고 인건비, 물류비, 유통비, 광고비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는 제품 가격에는 그런 모든 비용이 포함된 걸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체계를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기 시작해요. 전문가들의 내용 위주로 알아봤어요. 이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들어보신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사업가이자 투자가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이분이 로버트 기요사키 하면 모르셔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아세요? 하면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시리즈로 내셨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의 성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라. 그게 시스템 소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처럼 정말 평범한 애기 엄마잖아요. 그쵸?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 모델로 얘기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을 또 한 권 내셨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발판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아주 부호잖아요. 미국에서 손에 꼽히는 부호잖아요. 이런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이라는 책을 낸 폴 제인 필저예요. 이분도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대학 교수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분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장하는 그런 일을 하래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웰리스 인터넷 직접 판매입니다. 특히나 웰리스와 인터넷이 만난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수의 차세대 백만장자를 배출할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주 저명한 그 대통령의 경제 자문까지 했던 경제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건강 분야 지출 규모입니다. 금액 상상이 되세요? 8조 5천억 달러. 1경 1,500조 원.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이렇게 건강 분야로 지출되고 있어요. 이게 20년 자료고요. 이 부분의 지출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좀 진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나라들이에요.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그쵸? 호주, 뉴질랜드, 유럽, 북아메리카 이렇게 확실히 지출을 많이 하는 게 딱 한눈에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웰리스 봤어요? 그러면은 회원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 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세계적으로는 211조 원, 우리나라에서는 5조 2천억 원. 이 5조 2천억 원 중에서 35%를 저와 같은 회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2조 가까운 돈을 이미 누군가는 받아갔습니다. 대한민국의 라면 시장이, 우리나라 라면 진짜 많이 먹잖아요.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이에요. 그렇게 비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 5조 2천억 시장 중에서 1위가 영양제, 51%, 반 이상이 영양제고요. 그 다음 22%가 화장품, 17%가 생활용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왜 주변에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을까? 왜 주변에 잘 됐다는 사람이 없을까?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골라야겠죠. 우리 제품 하나 살 때도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고 고르시죠? 근데 내가 직접 일할 회사 꼼꼼하게 고르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회사,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를 고르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조건들에 부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유사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유사나는
유 그리스어로 진정한 사나, 라틴어로 건강이란 뜻이에요. 회사 이름부터가 진정한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창립자가 그냥 기업인이 아니에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전염병 진단시약을 세계 최초 개발하신 의인입니다. 이분이 전염병 진단시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거는 인체세포 배양에 성공해서 가능했어요. 1970년대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많은 박사님들도 전염병 진단시약을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리 몸이 다 세포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세포가 주기가 다 다르다고 해요. 짧은 거는 하루나 이틀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이분이 뭐를 먼저 알아냈냐면요. 세포 주기가 하루 이틀인 것조차도 완벽한 영향을 세포에게 주었더니 이 세포가 퇴행이나 질병의 징후 없이 무한히 살아간 거예요. 그를 토대로 인체세포 배양을 했고 그 인체세포 배양을 토대로 전염병 진단시약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인의 가족들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퇴행성 질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질병의 형태가 바뀌었구나를 느끼게 돼요. 이분이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질병의 형태가 바뀐 걸 알았죠. 그래서 유산화가 설립이 됩니다. 실제 21년 통계청 자료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대한민국 사망 원인인데요.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90%가 퇴행성 질환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설립한 이유랑 너무 잘 맞죠? 그래서 유산화는 74년도에 걸 연구소를 설립한 거를 바탕으로 92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0주년이에요. 유산화 설립. 그리고 우리나라 유산화 코리아는 2003년도에 오픈을 했고요. 내년이면 유산화 코리아 오픈 20주년이 됩니다. 30년 동안 24개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유산화는 하나의 서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24개국 유산화가 들어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바로 내가 아는 사람을 내 합으로 가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진정한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비즈니스가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정보를 가장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식이죠. 그래서 뉴욕증권거래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 들어가면서 큰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그쵸,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는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탄한 성장까지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유산화 성장세예요. 유산화 코리아 성장세예요.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8년 동안 업계 성장률 1위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하는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더라도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다들 아시죠? 이렇게 놀라운 성장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 인하우스 제조시설에서 만들어져요.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에 공급되는 모든 뉴트리션을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24개국 진출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간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먼저 설비 라인을 만들어요. 공급할 만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전 제품을 이 설비 라인에서 만드는데 이렇게 인하우스 제조시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유통의 라인을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그걸 소비자한테 돌려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하청을 준다라고 하면은 유통 단계가 하나 더 생기겠죠. 그쵸?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하우스 제조시설에서 제조를 하면은 제품의 품질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유산화는
FDA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생산을 한다. 이게 와닿지 않으실 거니까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양제는요,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기준으로 제품을 제조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식품 기준에서 만든 제품들을 보았더니 오염, 제조 과정 중에 오염, 아니면은 원료의 불순함,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정 과정 안에서 오염물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유산화 제품은 전 제품을 의약품 제조 시설에서 만드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공기의 질까지도 컨트롤하면서 모든 공정을 관리하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유산화 제품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위주로 설명해 드릴 거냐면요, 여기 이렇게 네 회사, 저 유산화 다니니까 네 회사 하면은 우리 제품이 최고예요라고 말하겠죠. 그쵸? 그러면은 믿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3기관의 자료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입니다.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은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후원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한 의료기관과 기업을 선정해서 상을 주고 있는데요. 유산화는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 부문이 생긴 게 2021년 2년 연속, 생기자마자 2년 연속 수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합 비타민 부분 상이 생긴 게 19년도, 4년 됐거든요. 4년 연속 유산화 헬스팩이 대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트리서치 영양비교 가이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는 캐나다 보건성의 의음을 받아서 99년부터 발행되고 있고요. 1,500여 개의 제품을 분석해서 내놓고 있는 책입니다. 선진국에서, 캐나다에서 만든 거니까 이런 선진국에서 라엘 맥윌리엄 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소비자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객관적인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은요,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수 있어요. 전국 도서관 어디에나 가시면 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교보문고 사이트에서도 원서로 구입이 가능하니까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99년부터 22년 동안 연속으로 계속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미국의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랩이에요. 컨슈머랩은 건강기능식품을 독립실험실에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바로 제공을 해요. 그냥 만약에 유산화 오메가 정말 중금속 제로예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하면은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구매해서 분석해서 바로 올리는 그런 무서운 단체입니다. 그 컨슈머랩에 따르면은 라벨의 함량 불일치, 라벨과 실제 함량이 다른 부분이죠. 제조 과정 중에 오염, 유통 중에 성분 변질, 이런 부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컨슈머랩에서도 지금 유산화 제품은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도, 캐나다 보건성의 의뢰로 만든 책에서도, 미국 소비자 단체에서도 계속 1위를 인정받는 세계 최고의 제품이 유산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PDR은 미국 처방전이에요. CPS는 캐나다 처방전. 이런 처방전에 제품이 등재가 되어 있고요. 산오비부라고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기능의학 병원이 있어요. 이 병원은 건축 자재부터 침구까지 전부 다 무독성 제품으로만 제공을 하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은 세포 배양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최고 수질의 정수된 물만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병원은요,
영양을 근간으로 치유를 하는 병원인데 유기농 식품과 유산화 영양제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수상 내역이 너무 많아요. 700개 이상. 그래서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700개 이상의 이런 놀라운 수상 내역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유산화 연구개발팀 덕분이에요. 세계적으로 저명한 과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다수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은 항상 세계 최고 퀄리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연속 1등 이런 게 가능한 게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운동선수들, 그쵸? 아무거나 안 드시는 분들, 전 세계 국가대표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브랜드가 바로 유산화입니다. 그럼 지금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고 좋은지,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보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에게 수입을 제공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제가 그 행사를 다녀온 다음에 이런 사업 설명 자리는 아니었고 1대1로 만나는 사업 설명 자리를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완전 오픈이 된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들으러 갔어요. 듣고 간 날에 저는요, 회사 제품 설명 듣고 보상 플랜 설명을 듣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되겠다. 그 마음으로 간신히 집에 갔거든요. 운전하기가 떨려서. 제가 그 놀라운 보상 플랜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포인트, 공정한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 막연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왠지 내가 하면은 손해볼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공정한지 잘 판단하면서 잘 들어주세요. 먼저 유산화 회원은요, 소비자형 회원과 비즈니스 회원으로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서 비즈니스 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간 제한 없이 내가 5만 원이건 10만 원이건 하나씩 구입한 제품이 쌓여서 대략 50만 원, 200포인트가 되는 순간에 온라인 가게를 BC라고 불러요. 그 온라인 가게 하나가 불이 켜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난 처음부터 온라인 가게 3개 가지고 사업하고 싶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6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둡니다. 6주 이내에 대략 100만 원 정도, 4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경험을 하시면은 온라인 가게 3개를 운영할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특징은요. 먼저 바이너리 방식, 그리고 무한 기피, 주정산, 주지급, 20% 동일 비율 적용, 자녀 실적 2월, 무한 수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방식은요. 나의 온라인 가게를 기준으로 좌우 양쪽에 새로운 파트너들을 배치하면서 팀을 구축해 나가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도 너무 좋고, 그쵸? 그러니까 누군가 소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리 좋으면 저절로만 나오죠. 너도 한번 먹어봐. 너무 좋아. 이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A를 소개했어요. 그러면 A를 좌측에 이렇게 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A도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쵸? 회사도 너무 좋으니까 누군가 소개하고 싶겠죠. A가 B를 소개하면은 B는 A 아래로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B도 제품이 너무 뛰어나니까 소개를 해볼게요. C를 소개했어요. 그럼 이렇게 아래로 배치가 내려가면서 무한 깊이로 인정이 돼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나 아니면 내 파트너가 소개한 사람까지도 전부 다 깊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또 한 사람 더 소개해 볼게요. 아까 A 한 명만 소개했어요. 나는 한 명 더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비어있는 우측에다가 D를 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 C 가장 아래쪽 라인에서 포인트가 200포인트 발생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다 200포인트로 통일했어요. 헷갈리실까 봐. 200포인트가 발생을 하면은 그 200포인트는 C에게도 200포인트, B에게도 200포인트, A에게도 200포인트, 그리고 나에게도 200포인트, 내 위로도 쭉쭉쭉쭉 200포인트 올라갑니다. 그리고 C가 구매한 200포인트는 B에게도 200포인트, A에게도 200포인트, 나에게도 200포인트, 위로도 쭉쭉쭉 200포인트씩 또 공유가 돼요. 그리고 B도 제품을 구매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B가 구입한 200포인트는 A에게도 200포인트, 나에게도 200포인트, 위로도 전부 다 200포인트. 그리고 A가 구매한 200포인트는 나에게도 200포인트, 위로도 200포인트. 이렇게 계속 공유가 되는 방법이에요. 점수가. 그래서 D도 200포인트를 구입하면요. 이 D의 200포인트는 나에게도 또 200포인트, 위로도 계속 200포인트씩 공유가 돼요. 그러면은 수당은 어떻게 주느냐? 배치하고 포인트 올라가는 건 알겠어. 수당은 어떻게 주냐면요. 주마다 정산해서 토요일날 정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날 지급이 돼요. 주마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 2월이 돼요. 이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소실적의 20%를 동일 지급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세모 모양 보이시죠? 제가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조금 꺼려 했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지금 시작한 나는 먼저 하신 분들이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보다 아무래도 조금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약간 부당할 것 같았어요. 공정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유사는 어떠냐면요. 누구나 20%. 오늘 혹시 시작한 분 계시면은 그분도 20%, 우리나라 제일 먼저 시작하신 최고 직급에 있으신 분도 20%, 누구나 동일 비율로 20% 지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800포인트 좌측에 쭉쭉쭉 올라가서 내 왼쪽에 보면 800포인트가 쌓여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200포인트가 쌓여 있죠. 수당 어떻게 지급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더 소실적, 작은 실적의 20%니까 우측 D에서 올라온 200포인트 20%에서 $40를 지급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잔여 실적이 남는데 그거는 정산을 하고 남은 부분이 1000포인트가 이렇게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타사 같은 경우는요. 마감을 하고 나면 잔여 실적이 0원이 돼요. 제로가 돼요. 그런데 유사하나는 그 다음 주로 잔여 실적을 2월에서 그 1000포인트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으세요. 아까 이렇게 600포인트, 0포인트 이렇게 남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면은 좌측에 600포인트, 우측은 0포인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 다시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뒤쪽 라인에서 500포인트가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 주에 좌측에서는 포인트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급이 돼요? 작은 실적의 20%, 500포인트에 해당하는 500포인트의 20%에 해당하는 $100를 내가 수당으로 지급을 받게 되어 있는데 타사였다면 어땠을까요? 잔여 실적이 제로인 상황에서 우측에서 500포인트 올라오면 수당이 없었겠죠.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요. 좌우 실적이 계속 바뀌어요. 대실적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잔여 실적을 계속 마감을 해서 영원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돈을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열심히 키우다 보면은 이제 두 개 라인을 완전히 성장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가게에서 700만 원에 최대 월 7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또 첫 번째 가게에서 나에게 추가로 보너스 가게 4번, 5번 두 개를 지급합니다. 그러면 라인 하나 더 키워볼게요. 2번 가게 한쪽 라인을 더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럼 2번 가게도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2번 가게에서 추가로 8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서 나에게 2번 가게에서 또 6번, 7번에 추가로 보너스 가게가 지급이 돼요. 라인 하나 더 키워볼까요?
네 번째 라인을 키우니까 이번에는 3번 가게까지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3번 가게에서 9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을 해서 최대 1번, 2번, 3번을 더하면 최대 2,400만 원의 소득이 발생을 하고요. 3번 가게에서 추가로 보너스 가게 8번, 9번이 나옵니다. 이 추가 가게는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요. 지금까지 나한테 포인트를 공유해준 나의 모든 파트너들 그 제일 아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4번에서도 열심히 일해 볼 수 있겠죠. 4번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4번을 완성시키면 추가로 1,000만 원의 소득이 더 업되고요. 5번을 또 열심히 키우면 5번에서는 1,100만 원. 6번을 열심히 키우면 6번에서 1,200만 원. 7번을 다 완성하면 7번에서 1,3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게 하나를 다 키웠을 때를 골드라고 하고요. 2개를 다 키웠을 때를 루비라고 해요. 3개를 다 키웠을 때를 에메랄드, 4개를 다 키웠을 때를 다이아몬드. 그 다음부터는 1스타, 2스타, 3스타 이렇게 나가는데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5스타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내려갑니다. 무한소득. 내가 원하는 소득에 갈 때까지 내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수 있어요. 정말 내 연봉 내가 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월 23만 원, 가게가 하나일 때 23만 원 정도, 가게 2개 이상부터는 45만 원 소비하면은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듣고서 이거 알기 전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 가게가 9개면은 제가 얼마를 쓰거나 팔아야 돼요? 보통 직급 유지 볼륨이 커지는 거 타사에서 많이 경험들 하세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쓰거나 더 많이 팔아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유산하는 얼마를 벌더라도 45만 원. 딱 내 건강 챙기고 우리 가족 건강할 만큼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산화에서는요. 직급을 먼저 가면은 수당을 더 드릴게요. 이게 없어요. 그냥 직급은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직급을 가거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생 매칭 보너스라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신 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자격증을 어떤 거를 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의 후원 수당의 5%나 10%, 15%를 평생 받을 수 있는 보너스예요. 근데 한 사람 것만 받느냐?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그만둘 때까지 내가 소개한 모든 사람 중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모든 분의 후원 수당의 5%에서 15%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처음에는 미미할 수 있어요. 금액이. 근데 내가 오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나랑 매칭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더 성장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는 보너스의 금액도 점점 커질 거예요. 그쵸? 그렇게 점점 보너스의 금액도 커지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음부터 주는 보너스가 또 다양하게 있어요. 골드 이상 리더들한테 주는 리더십 보너스도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 후원 수당의 3%를 나누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게 한 개가 완성될 때마다 추가로 250달러를 추가 보너스로 또 지급을 해요. 그리고 전 세계 매출 지금은 60명에게 주고 있는데요. 매출의 1%를 60명에게 나누어서 주고 있고 이거는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보너스들과 함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기회가 다양하게 있어요.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싫어해요. 제가 탈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저에게는 여행이 고역이거든요. 그런데 유산화에서 보내준 여행을 가보고서 너무 감동을 했어요. 내가 탈 것으로 인해서 겪는 조금의 불편함이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너무너무 감동적인, 너무너무 대접받는 여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여행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한번 같이 가보더니 이 여행 얘기를 1년씩 하고 몇 달씩 하고 이럴 정도로 너무 훌륭한 여행이니까 내 직급이나 이거에 맞춰서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직급이 높다고 여행을 보내주지 않아요. 유산화에서는 작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걸 기준으로 많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여행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걸 내 아이에게 상속시켜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상속하면은 어떤 직업군이 떠오르나요? 상속되는 직업 거의 없죠. 그쵸? 직업이라고 하면은 대기업 오너 정도, 기업의 오너 정도 생각나실 거예요. 그런데 기업 오너분들이 상속하면서 크게 이슈되는 게 뭐예요? 상속세. 그쵸? 어마어마한 상속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유산화의 상속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비즈니스 코드 상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없이 내가 일구어 놓은 비즈니스 코드를 아이에게 그대로 상속해 줄 수가 있고요. 상속에 있어서도 대수나 년수 제한이 없이 상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상 플랜 수익 구조 너무 좋다고 하면은 다들 자기 회사 좋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유명한 회사들, 이 회사들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상위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5년 동안에 그 후원수당 지급 이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 상위권 회사들을 누적을 해봤더니 그냥 눈으로 보시기에도 보이시죠? 제가 말씀 따로 드리지 않아도 후원수당 인원 증가 누적 성장률이에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 최고야 이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네 회사 최고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저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한번 꼭 들어가 보시라고 신규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하루 종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살았던 날이 있어요.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들은 내용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5조 2천억의 대한민국 그 네트워크 마케팅 직접 판매 시장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51%가 영양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최근 6년간 각 회사,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상위 회사들 그리고 6년간의 자료가 있는 회사들만 했습니다. 그 6년간의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대표 건강기능식품 매출과 성장 속도예요. 그래프로 한눈에 보이죠? 제가 읽어드리기가 조금 무한해서 그래프로 보고 넘어가실게요.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네 회사 정말 최고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완벽한 비즈니스 정말 너무 좋은 기회죠.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소비를 바꾸시면 돼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을 유산화로 바꾸고 그래서 나의 경험치를 누군가한테 소개해 주는 것만으로 사업이 가능하고요. 그 외에 다른 전부 다 하기 힘든 우리가 못하는 일들은 회사에서 대신해 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개발하고 물류 업무, 택배 업무, 뭐 고객센터 전부 다 회사에서 대신해 줍니다. 그래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나 근데 너무 낯설어서 나는 이런 일 안 해봐서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 누구나 처음에 다 해요. 안 해본 일이라서. 그런데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팀과 함께 하는 일이에요.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소개해 주신 분이랑 함께 할 수 있고요. 오늘 이런 자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 말고도 여러 가지 행사의 자리들이 이따가 아마 강의 끝나고 마지막에 호스트님이 소개해 주실 건데 너무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팀과 함께 또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뿐만 아니라 부업자 많으시죠? 여기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그쵸? 저도 골드 디렉터가 될 때까지 부업으로 이 일을 진행을 했어요. 투잡으로. 부업이란 말 잘 안 해요. 투잡으로 진행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 사업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부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요. 내 몸은 그 원래 하던 잡에 더 많은 시간을 썼지만 내 마음은 저는 유산에 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투잡이라는 얘기를 써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게 휴대폰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없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굳이 부업자가 아니더라도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부님들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핸드폰 하나로도 내가 원한다고 하면은 모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온리 유니스타즈예요. 지금 유니스타즈 그룹이거든요. 잘 오셨어요. 온리 유니스타즈 그룹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유맵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초 교육부터 사업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Q&A, 또 어떤 제품 어떻게 권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사업을 상당히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행사,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을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해요. 내년 5월에. 너무 박수.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지역 경제 효과 1253억 원 예상된다고 했고요. 유산화 예상 매출 50%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누군가를 데려간다면은 내가 이 성장에 함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까지 꼭 함께 갈 사람 데리고 손붙잡고 꼭 같이 오세요. 삶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기회 유산화. 나와 내 가족을 변화를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